학과 사무실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 중간고사 기간 수업 시간에 시험 볼 수 있다고 그래서 22일 날 수업 시간 여기서 보고요. 그리고 A4 용지 한 장의 치팅 시트는 용인합니다. 네, 여기서 시험. 질문 있어요? 시험 범위는 배운 데까지. 제가 보기에는 오늘 Sum of Random Variables 끝날 거고요. 포화성 어프록시메이션이 이게 좀 깁니다. 그래서 여기 8번 여기 강의 노트에서 8번 중간에 끝날 수도 있고요. 8번 다 갈 수도 있고 8번 다 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일단 여기 8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시험과 관련돼서 질문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간고사는 저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작을 거고요. 기말고사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코릴레이션이 왜 중요한가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요거는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끝날 거고 포화성 어프록시메이션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Sum of Random Variable 요거를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게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 분산 계산할 적에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거를 디컴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걸 썸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썸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그 각각의 xi의 평균 분산, 공분산을 계산을 해서 오리지널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 분산을 계산하는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요 1번은 우리가 벌써 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그젬플 더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요거 베리언스 계산은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써놓은 건데 여기 요거 써놓은 거를 그냥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노미얼의 평균 분산 계산할 적에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바이노미얼을 sum of 베르누이로 표시를 했고 베르누이의 평균 분산을 계산을 해서 그거로부터 바이노미얼의 평균 분산을 계산했어요. 이 경우에는 코베리언스가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독립이기 때문에. 같은 로직으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도 지오메트릭을 이용해서 핸들링을 했고요. 이거는 그냥 읽으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쿠폰 컬렉터스 프로블럼이라고 그러는 건데, 맥도날드가 요새 있나 모르겠네. 이거 옛날에, 요새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맥도날드에 가면은
그 어린애들 꼬시려고 미끼 상품으로 인형을 줬어요. 요새도 있나? 해피밀이라고 해서 해피밀을 먹으면 그, 그 인형을 공짜로 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시즌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개 정도 있다고 그러죠. 뭐 힘드니까 그냥 예, 4개 있다고 그러죠. 뭐. 그래서 이제 쿠폰 컬렉터스 프로블럼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피밀에서 그때 그 시즌에 4개의 그 인형을 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를 다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해피밀을 몇 개를 먹어야 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worst case는 예를 들어서 나하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하고 왼수지간이어서 맨날 별만 준다고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다 못 모으죠. 반대로 그 직원하고 나랑 사이가 굉장히 좋아서 내가 원하는 거를 집어다 주면은 4번만 먹으면 끝나요. 근데 해피밀 아니 해피밀 쿠폰 컬렉터스 프로블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랜덤하게 이 4개의 쿠폰 중에 하나가 랜덤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몇 개의 해피밀을 먹어야 그 4개의 그 토이를 다 모을 수 있겠느냐, 그거의 평균 분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n개고요.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먹을 때마다 인형을 그려요. 그래서 뭐 동그라미를 왕창 줬다가 그 다음에 뭐 별을 줬다가 동그라미도 주다가 달도 주다가 뭐 동그라미도 주다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기뻐서 웃음을 짓는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처음에 요때 내가 웃음을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컬렉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요때 웃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 웃겠죠? 그 다음에 요때 웃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 빵끝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를 카운팅을 할 거냐면 내가 빵끝 한 이후에 몇 번이나 해피밀을 먹어서 새로운 빵끝이 생겼느냐,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때 한 번만에 빵끝 했고요. 이때 3번 만에 빵끝 했어요. 이때 3번 만에 빵끝 했고요. 이때 4번 만에 빵끝 했어요. 그래서 토탈 몇 번 만에 빵끝 했나요? 11번이네, 11번. 그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숫자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나를 생각을 해봐요. 요거는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이건 1이에요. 무조건 1이에요. 이건 무조건 1이에요. 그럼 무슨 분포예요? 예? 베르누인데 P가 1인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1이에요. 오케이. 예,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제 터프한 겁니다. 자, 요거는 무슨 분포일까요? 네. 이해되시나? 동그라미가 나오면 해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테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동그라미가 아닌 거는 헤드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테일이 쫙 나오다가 헤드가 나올 때 해피하게 빵긋 웃어주면 돼요. 근데 웃을 확률은 한번 트라이해서 웃을 확률은 4분의 3이에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거의 다 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나? 예. 이제 동그라미하고 별이 콜렉트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나 별이 들어오면 해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테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초승달이나 사각형이 나오면 해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피밀을 먹을 때 해피할 확률은 두 개 out of 4예요. 마지막에 요거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게 다 독립입니다.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코베리언스 익스펜션을 할 텐데 베리언스 계산할 때 코베리언스를 이용을 해서 익스펜션을 할 텐데 그 코베리언스 텀들이 다 제로라는 거예요. 베리언스 텀만 남고 인디펜던트다는 게 코베리언스 텀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의 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x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geometric p가 n분의 여기 보면 여기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썼습니다. 요 맨 끝에 거는 geo p인데 4분의 4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독립이고요. 그러면 2의 x는 GOP의 Geometric Distribution P의 평균이 어떻게 되죠? 예? 1 over P였죠? 1 over P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1 over P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요. n이 커지면 요거는 로그 n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충 n 로그 n. n이 클 때.
요거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나?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설명 필요해요? 해석학 시간에 안 배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뭐보다 크냐 하면, 정확하게는 n 플러스 1까지인데, 이렇게 되고요. 같은 로직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음. 요거는 1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로그 n으로 나눠주면, 음, 음. 그래서 요거 1로 가고, 요것도 1로 가니까, 중간에 것도 1로 가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어찌됐든, 그래서, expectation은, 정확하게는 썸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다고 그러면 n 로그 n으로 분사가 가능하고요. variance는 q over p 스퀘어인가? 네. 네, 이렇게 되고요. 어떻게 정리했나 봅시다. 요건데, 오케이. 요거 그대로 따라갈게요. 여기 백이 있는데, 백이 그대로 두 개 항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n 스퀘어 여기 있고, n이 있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n 로그 n이에요. 좀 전에 봤던 항이에요. 그 다음에 n이 커지면 이거는 상수로 컨버지 합니다. 정확하게는 파이스퀘어 오브 6로 컨버지 하나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컨스탄트 곱하기 n 스퀘어 오더고요. 요거는 n 로그 n 오더예요. 그래서 요거 좀 더 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리미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파이스퀘어 오브 6로. 위키를 찾아보세요. 뭐 레지듀나 뭐 그런 걸로 계산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컨버지 하고요. 요거는 n 로그 n 오더, 로그 n 오더고, 그러니까 요거 n 로그 n, 요거는 n 스퀘어. 그러니까
n log n보다 n 스퀘어가 훨씬 크니까 이거 무시하고 보면 n 스퀘어 오더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요 계산도 중요하지만 요렇게 디컴포즈하고 각각의 타우 i가 지오메트릭이고 독립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계산은 뭐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계산들이에요. 이거 계산하다가 틀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계산보다도 그 앞에 이렇게 디컴포즈 하는 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쿠폰 컬렉터스 프로블럼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통계적인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파퓰레이션의 파라메타에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투표니까 그냥 투표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다고 그래보죠. 그래서 그냥 빨간색만 빨강 파랑만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심플리파이 하는 겁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래서 요 세타를 P라고 그래보죠. 그래서 P가 얼마가 될 건가 그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할 때는 typically 같은 샘플을 안 뽑아요. 그래서 그 샘플링 without replacement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sampling with replacement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샘플이 또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하시는 분들은 티피컬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샘플링 숫자가 토탈 파퓰레이션의 한 10% 미치다 그러면 without replacement라고 근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샘플링을 할 때는 with replacement지만 샘플링 숫자가 10% 미시면은 근사적으로 without replacement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approximately 요게 IID가 되고요. 그래서 XI들이 0, 1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독립이 아니에요. 하지만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10%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부터 뭐 샘플 민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게 요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됩니다. 그게 unbiased다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P가 0.4라고 그래 보세요. 요 세타가 0.4라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샘플링을 통해서 계산을 한 게 0.4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오퍼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을 한다고 그러면 on average 그게 0.4가 되는 게 unbiased estimat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봅시다. 자, 이 세타가 P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P의 true P는 0.4라고 그래 보세요. 그래서 그 true P를 알기 위해서 내가 샘플을 모았어요. 1000개를. 그러면 1000개의 제로원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로부터 에버리지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게 0.38이 될 수도 있고 0.41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정확하게 세트하면 못 맞출 거예요. 하지만 expectation을 계산을 했을 때 expectation이 세트하면 0.4면 그러면 이거 unbiased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있나? 갔다 온 사람. 예, 그러면 군대 가서 이제 총을 쏘면 그래서 이런 데 총을 쏘잖아요. 그러면 총을 뭐 이렇게 쐈다. 그럼 이거 언바이어스예요. 근데 총을 쐈는데 이렇게 쐈다. 그러면 바이어스예요.
그러면 0점 조정을 해서 이렇게 0점 조정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겟은 못 맞추지만 on average의 타겟을 맞추면 unbiased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두 가지 퀀티티입니다. 하나는 평균이고요. 하나는 베리언스예요.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냐면 샘플 민을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베리언스는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냐면 샘플 베리언스 가지고 에스티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위에서 보실 게 n으로 안 나누고 n-1으로 나눕니다. 그래야 unbiasedness가 개런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통계 패키지나 엑셀이나 거기 보면은 베리언스로 계산할 때 n으로 나눌 거냐 n-1로 나눌 거냐 그 옵션이 있어요. 모든 통계 패키지는 엑셀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n으로 나눌 거냐 n-1로 나눌 거냐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1로 나누는 이유는 unbiasedness를 개런티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아무거나로 나눠요. n으로 나눌 때도 있고 n-1으로 나눌 때도 있고 컨시스턴트 하기만 하면 돼요. 사실 컨시스턴트 하지 않아도 돼요. n으로 나누나 n으로 나눌 건가 n-1로 나눌 건가가 문제가 되면 여러분의 데이터 개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데이터를 더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n으로 나눌 거냐 n-1로 나눌 거냐는 practically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데이터가 너무 적은 거예요. 데이터를 더 모아야 돼요. 오케이.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n-1로 나누는 이유는 unbiasedness를 개런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봅시다. 계산을 했죠. 뭐. 처음 해보니까 자, 이거죠? 그럼 expectation은 6에 걸려요. 그죠? 근데 constant는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의 ax는 a의 2x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요게 a예요. 그리고 요게 x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a고요. 요게 x예요. 그러면 a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룰이 있었죠. 이거 더하기가 2번 됐는데 3번 되면은 똑같아요. 4번 돼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sum이 expectation하고 sum이 바뀝니다. 그리고 요건 뮤고요. 요건 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베리언스. 베리언스는 조금 계산이 필요해요. 오케이. 차근차근 계산했군요. 자, 베리언스 x 바부터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1 over n은 베리언스 계산할 때는 밖으로 튀어나올 때 스퀘어가 돼서 밖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요거 베리언스는 이렇게 되고 코베리언스 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이기 때문에.
여기 xi가 iid라고 그랬죠?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텀이 없고 베리언스 텀만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identically distributed 됐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스퀘어고요. 시그마 스퀘어 n인데 n 캔슬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중간 계산에 필요해요. 자, 여기에 expectation이 걸릴 거고요. 그러면 요 n-1은 밖으로 튀어나올 거고, expectation이 여기에 걸립니다. 네? 거기부터 볼까요? 차근차근 봅시다. 여기 계산이 워낙 복잡해서. 자, 여기에 expectation이 결국은 걸릴 거거든요. 근데 요거 자체 expectation 계산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뮤를 빼주고 더해줘야 돼요. 요게 트릭입니다. 뮤를 더하고 빼줘야 돼요. 그래서 제곱을 해주고요. 요게 메이저 트릭이에요. 뮤를 더했다 빼줬다 더해주는 거예요. 메이저 트릭입니다. 그래서 익스펜션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익스펙테이션이 계산될 거예요. 여기에 익스펙테이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익스펙테이션은 자 요걸 보세요. 요거의 익스펙테이션 걸면 뭔가요? 베리언스. xi의 평균이 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빼줬고요. 제곱을 했어요. 그래서 expectation 계산하니까 이거 베리언스 항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의 평균은 뮤예요. 좀 전 계산에 의하면. 그래서 요 평균 빼줬고 제곱을 했고 그 다음에 expectation을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x바의 베리언스예요. 좀 전에 계산한 게 x바의 베리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에요. 마이너스 2배의 요거고요. 이게 처음 보면은 되게 생소한 계산일 것 같은데 나중에 통계 쪽 가시면 이거 맨날 이런 식 계산합니다. 뮤를 더했다 뺐다 더했다 그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베리언스 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트리키한 텀이에요. 왜냐하면 x바에 xi라는 놈이 없으면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x바 빼기 뮤에 보면 xi 텀이 들어가 있어요. xi가 헷갈리면 x7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x바 계산할 때 xi가 예를 들어서 1000개가 더해질 텐데 그 중에 한 놈이 문제예요. 1000개 중에 한 놈이 x7이에요. 그 놈이 문제예요. 그 놈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요게 지금 요거거든요. 여기 요거 첫 번째 항이 x바가 되고요. 두 번째 항이 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1000개 항이 더해지는데 그 중에 x7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7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놨고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 놈은 독립이에요. 요 놈하고 요 놈은 독립이에요. 요거는 x7이고요. 요거는 x7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이에요. 그러면 요게 지금 독립인 거니까 요거 expectation 계산하고 요거 expectation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 expectation 제로거든요. 요거 expectation도 제로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랑 곱하기에 expectation은 없어요. 독립이기 때문에.
요 항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n분의 1 밖으로 튀어나왔고요. x7 마이너스 뮤의 스퀘어의 expected, 이거 베리언스 텀이에요. 이거 시그마 스퀘어 오버 n.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하면 여기가 n-1이 되는 거예요. 요 항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제 시그마 스퀘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계산이 처음 보면 조금 생경할 텐데 조금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내추럴한 계산 아이디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거하고 xi하고 x바가 독립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i가 x7이라고 생각하시면 x바에 x7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가 있는 놈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인 항들로 분해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 보면 조금 어렵고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 그러면 상당히 내추럴한 계산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계산 결과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샘플로부터 베리언스를 에스티메이션 할 적에는 n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n-1로 나누는 게 더 make sense 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바이어스니스 입장에서. 하지만 뭐 n으로 나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코드를 하나 보여줄까? 심심한데. 아, 아니, 그냥 넘파의 펑션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넘파의 베리언스 계산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DDOF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델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디폴트가 지금 제로로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n으로 나눠서 베리언스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n-1로 나눠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델타 디그리 오브 1을 델타 디그리 오브 델타 봅시다. DDOF 델타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래서 이걸 1이라고 그러면 n-1로 나눠서 베리언스를 계산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디폴트는 n으로 나누는 게 디폴트예요. 엑셀에도 그 기능이 있어요. 파퓰레이션 베리언스를 계산할 건지 아니면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할 건지 그 초이스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제가 엑셀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능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이그젬플 몇 개가 있는데 이 이그젬플들은 어떤 이그젬플이냐면 그냥 나이브하게 보면 바이노미알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이노미알이 아니에요. 그런 이그젬플들이에요. 근데 바이노미알하고 평균 분산은 같아요. 또 네, 봅시다. A number of pairs with same birthday. 이제 birthday problem에서 가정하는 기본적인 가정들은 다 가정을 하고요. 페어, same birth, 생일이 같은 페어가 몇 명이나 있느냐, 그걸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 한 4, 50명 있는데, 거기서 이제 birth가 같은 사람이 커플이, 몇 커플이 있느냐, 커플이 아니고 페어죠. 페어가 몇 페어가 있느냐, 그걸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각각의 페어한테 각각의 IJ 페어한테 생일이 같은가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AIJ가 생일이 같은 이벤트고요. 여기에다 1을 붙이면은 랜덤 베리어블로서 인디케이터라고 부르는 랜덤 베리어블로서 AIJ가 발생하면 1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주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I하고 J가 생일이 같으면 AIJ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이 랜덤 베리어블은 1을 주고요. I하고 J가 생일이 다르면 AIJ가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0을 제너레이트하는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1 아니면 0이에요. 그럼 무슨 분포예요? 베르누이예요.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그걸 썸을 했어요. 썸을 몇 개 했나요? n choose 2. 그죠? 썸은 n choose 2 했고 요 각각은 베르누이예요. 근데 요 AIJ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독립은 아닌데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예요. 전에 요 이그젬플이 요게 어떤 이그젬플이었냐면 인디펜던트는 아닌데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한 이그젬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랜덤 베리어블도 독립은 아니에요. 독립은 아닌데 페어와이즈 독립이에요. 페어와이즈 독립이기 때문에 코리베리언스 텀들이 없어요. 0이에요. 코베리언스 텀들이.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 인디케이터는 베르니 랜덤 베리어블이고 1이 될 확률은 365분의 1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독립은 아니에요. 독립은 아니지만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분산은 바이노미알과 동일한 평균 분산을 갖습니다. 하지만 바이노미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과 분산과 동일한 평균 분산을 가져요. 왜냐하면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텀들이 다 제로예요. 하지만 분포 자체는 바이노미알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 이게 다 그런 이그젬플이에요. 오케이. 여기 봅시다. 항아리가, 이게 제가 birthday problem 생각을 해서 만든 건데, 항아리가 365개가 있고요. 공이 n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공이 하나의 항아리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공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이라는 거는 number of empty bin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생일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선택되지 않은 날짜를 의미해요. 날짜가 몇 개냐?
그래서 AI라는 거는 i번째 빈이 empty한 이벤트고요.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고, 그러면 SN이라는 건 요 인디케이터의 썸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요건 인디케이터 펑션이니까 0 아니면 1이에요. 0 아니면 1이고, 여기서 1이 된다는 거는 n개의 공을 던질 적에 어떠한 공도 그 빈에 안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AI 자체는 독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 빈이 에 해당하는 인디케이터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1월 1일자에 뭔가가 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이 안 들어왔다고 쳐보죠. 1월 1일 날 공이 안 들어왔다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다른 빈은 평소보다 높은 확률로 공을 받을 거예요. 눈꽃만큼이지만 1월 1일 날 공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4일이다. 그러면 1월 4일 날에는 공이 들어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sum of indicator니까 이게 IID면 베르누인데 바이노미얼인데 독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IID 할 때 ID는 맞아요. 분포는 같아요. 분포는 같은데 첫 번째 I가 아니에요. 보통 IID라고 그러는데 identically distributed는 됐어요. 그런데 independent 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독립이 이게 그 바이노미얼이 아니에요. 평균은 뭐 심플 계산하면 되고요. 베리언스 계산을 할 적에는 코베리언스 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코베리언스 텀이 여기 계산이 필요하고요. 계산 어렵지 않아요. 계산하면은 돼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코브 1A 코베리언스 이걸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요. 자, 요거는 무슨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요게 1 아니면 0이고요. 요게 1 아니면 0이에요. 두 개 다 곱했어요.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0이죠? 그죠? 그러니까 베르누이에요. 그러면 1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되나? 1이 된다는 거는 A1도 발생하고 A2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 대응하는 빈이 empty고 2에 대응하는 빈도 empty인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질 수 있는 값이 1 아니면 0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expectation이 는 1이 될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베리언스 텀, 코베리언스 텀이 살아있는 거를 주의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는 empty bin이 아닌 non-empty bin을 카운팅하는 거예요. 좀 전에 시츄에이션으로 보면 좀 전에 empty bin이 몇 개냐 그걸 카운팅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non-empty bin이 몇 개냐 그걸 카운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말을 달리한 건데 베이스먼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N명의 사람이 탔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이 365개 중에 버튼을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랬을 때 X에는 몇 번이나 스톱하느냐, 몇 번이나 버튼이 눌렀느냐. 좀 전 얘기로 하면은 non-empty bin이 몇 개냐 그걸 카운팅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SN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랜덤 베리어블하고 차이는 365 빼기 SN이다. 거고. 그래서 앞에 계산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 이해되셨어요? 그냥 말만 바꾼 거예요. 말만. 근데 재밌는 거는 요렇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똑같아요. 평균은 다르지만. 오케이. 요거는 해야 되나? 재미없는데.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고요. 요건 뭐냐면 sampling with replace with sampling without replacement예요. 그래서 with replacement 먼저 설명을 하고 이 without replacement를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항아리에 공이 토탈 M이 있고요. 그 각각의 공은 헤드라는 이니셜이 있거나 테일이라는 이니셜이 있어요. 그 공이 보면 스몰 m개만큼 의 헤드라는 공이 있고 나머지는 테일이라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공이 있는데 토탈 m개의 공이 있고요. 헤드볼은 m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을 하나 뽑을 때 헤드가 될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예, 여기서 n개를 with replacement로 해서 x는 number of head. 그러면 이게 무슨 분포예요? 그러면 이건 바이노미얼 np죠. 그죠? 맞아요? 근데 보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without replacement가 훨씬 더 practically를 해요. 그러면 x가 number of head라고 그러면 이게 hypergeometric nmm. 그러니까 with replacement하고 without replacement하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평균, 분산 비교해보면 평균은 아마 같을 거예요. 이게 NP, 이게 NPQ죠? 이게 평균이 여기 또 NP, 이게 NPQ가 아닐 거예요. 평균은 같은 걸로 기억하는데 분산은 조금 커렉션 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평균은 NPQ고요. 분산은 NPQ의 F 스퀘어 이거예요. F 스퀘어니까 이렇게. 요걸 F 스퀘어라고 불렀어요. 네? 예. 모르겠는데 통계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노테이션을 정한 것 같은데. 예. 나는 몰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테이션을 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내용 이해되셨나? 이게 헷갈리는 게 맨날 헷갈리는 게 이 n-n, n-1 이게 어느 게 위고 어느 게 밑이고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세요. n이 1이면 공을 하나 뽑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without replacement나 with replace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아야 돼요. 베리언스, 평균 분산이다. 그 다음에 n이 m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뽑죠. 그러면 분산이 어떻게 될까요? 네? 0이에요, 분산이.
다 뽑히기 때문에 uncertainty가 없어요. 이 경우에 x는 m이에요. 100%. 그러니까 베리언스 x는 제로예요.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있던 공을 다 뽑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넘버 오브 헤드는 스몰 m이거든요. 100% 확률로. 그러니까 x의 베리언스는 없어요. 0이에요. 베리언스는 uncertainty 그 분포의 폭을 재는 거거든요. 그런데 x가 m이면 여기가 m이면 여기에 그냥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폭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제로예요. 그래서 이게 m-n 이거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돼야지 이거 되면 안 되죠. 누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외워요. 오케이. 이그젬플을 보죠. 자, 52장의 카드가 있어요. 52장의 카드가 있는데 5장을 뽑아요. 52장의 카드 중에서 5장을 뽑았을 때 에이스가 내 손에 몇 개가 있을 건가 생각을 하면 항아리에 52개의 카드가 있고요. 에이스 카드를 헤드 카드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헤드 카드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5개를 without replacement로 뽑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뽑을 때 헤드가 뽑힐 확률은 52분의 4죠. 그죠? 그러면 F는 스퀘어 루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X는 하이퍼지오메트릭 N, M, 캐피탈 M 이렇게 되고요. 평균, X의 평균은 이렇게 하나 뽑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죠. 곱하기 5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NPQ 곱하기 코렉션 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드 내 손에 있는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 한다는 거는 이게 샘플링 without replacement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뽑았을 때 스페이드 에이스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스페이드 에이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5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52장 중에서. 근데 첫 번째 때 내가 스페이드 에이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페이드 에이스는 받을 수가 없어요. without replacement입니다. 오케이. 제가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요. 계산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여러분 집에서 해보셔. 계산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여기 expectation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베리언스 텀 계산할 때 코베리언스 텀 계산을 하는 건데,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항들을 좀
잘 조정을 해서 요 예쁜 폼으로 나오게 하는 게 예, 예, 저가 여기서 설명을 해준다 해도 똑같아요. 저도 이거 예, 여러 번 트라이얼 앤 에러로 찾아서 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네, 질문이 없으면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